Dongha Business Review. 안녕하세요. 저는 DBR 최한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창민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과 함께 파이낸스 분야의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아티클은 DBR 105호 저널워치 코너에 실린 지배구조 좋을수록 주가 수익률 높다입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파이낸스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 중에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통상 사람들은 기업 지배구조가 좋으면 기업 실적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논문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파이낸스 분야에서 기업 지배구조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기업 경영에 있어서 CEO나 경영진, 소위 말해서 탑 매니지먼트 팀이 얼마나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도 같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이낸스 분야에서 지배구조를 연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CEO가 주주의 이익을 대변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다른 목적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인 대리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EO가 분식회계를 한다든가 회사 돈을 개인을 위해 쓰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러니까 CEO의 의사결정이 어떤 기업 실적이나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 CEO가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올고 올 파장이 엄청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이 좋은 지배구조를 갖는다는 건 그러니까 CEO가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잘 감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 주인이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주인이 없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유구조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또 이사회에 독립적인 사회이사가 몇 명이나 필요한지 또는 CEO에게 회사의 주식이나 옵션을 얼마만큼 줘서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만들어낼지 등이 이슈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최근에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07년 이후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탓이 클 텐데요. 네, 사실 기업이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지배구조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굉장히 큰 위기를 겪은 후에 이제 호들갑을 좀 떨면서 외양간을 고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엔론 스캔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식회계 스캔들인데 이후에 2002년에 미국에서 이제 사베인스 옵슬리 액트라는 굉장히 강력한 기업 지배구조 강화법이 통과돼서 회계부정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최근 2007년, 2008년에 걸쳐서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특별히 미국 금융기업 경영진의 굉장히 부적절한 위기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또다시 지배구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이 과연 금융위기에 잘 대처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좀 사후적 접근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 주실 연구 내용일 텐데 그 결과에 따르면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일수록 금융위기 때 실적이 더 나빴다고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휴이라는 미국 남가주대 교수의 두 명의 학자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30개국, 한 300개의 대규모 금융기업의 금융위기 동안에 각 기업의 주가 수익률을 분석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단 우선 이제 기관 투자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기관이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의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주가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사회의 독립성. 이사회의 독립성이라는 건 이사회 중에 사회이사가 몇 명이나 있는가인데요. 독립성이 높을수록 주가 수익률이 또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기존의 상식과는 굉장히 반하는 결과인데요. 보통 기관 투자가의 주식 보유 비중이 높으면 지배구조가 좋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보유한 기관 투자가들이 경영진을 적극 감시할 요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도 사실 이러한 맥락이고요. 또 사회이사들이 더 적극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진을 평가한다고 보기 때문에
높은 사회이사 비율은 좋은 지배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금융위기 동안 실적이 더 나빴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낮게 나온 것입니다. 정말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 이 연구 결과가 갖는 의미나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연구는 사실 드러난 결과보다 사실 내면의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은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유를 제시를 하는데 우선 기관 투자가 비중이 높은 기업이 위험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리스크를 더 테이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시 주가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위험을 선호한다는 것은 좋을 때는 경제가 좋을 때는 얻는 게 많지만 경제가 나쁠 때는 잃는 것도 더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위기 주가 수익률이 더 낮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금융위기 이전에 이런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더 위험 선호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을 좀 증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은 기업들은 금융위기 전에 증자를 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다음 이 때문에 금융위기 동안 낮은 주가 수익률을 보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발견이 해석상으로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일단 드러나는 건 지배구조가 좋다고 해서 위기시 실적,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좋지는 않으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사회의 독립성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증자를 한 기업들이 금융위기 동안 살아남은, 그러니까 서바이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은 CEO가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더 리스크를 테이킹하게는 만들지만, 그러니까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현재가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 IMF 이후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현재 국내에서는 진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좋은 지배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기업 경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적절한 위험 관리 측면, 특히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기업이 살아남는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한 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연구 결과 내용을 소개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동아 비즈니스 리뷰